서울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 임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토피나 피부 명예증을 비롯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강의에서도 아토피나 피부 명예증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피부 질환을 위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한의학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 명예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 명예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피부 명예증과 증상성 피부 명예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마 단순 피부 명예증을 가지고서 피부 명예증을 검색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는 가려움증이 있느냐 없느냐, 가려움증의 유무에 의해서 증상성 피부 명예증과 단순 피부 명예증을 나누게 됩니다. 가려움증이 없으면 단순 피부 명예증, 가려움증이 있으면 증상성 피부 명예증이죠. 피부 명예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를 자극을 가하거나 긁었을 때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피부 명예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dermographism이라고 합니다. 발음 좋죠? dermo, 피부, graphism, 피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피부에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 점에서 똑같죠? 가려움증이 없으면 단순 피부 명예증, 가려움증이 있으면 증상성 피부 명예증입니다. 당연히 증상성 피부 명예증이 훨씬 더 괴롭겠죠. 보통은 단순 피부 명예증 가진 분들은 치료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20대 여자분들의 경우에 보기 싫어 죽겠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증상성 피부 명예증이 가렵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죠. 좀 특이한 게 백색 피부 명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색, 말 그대로 하얀색이죠. 보통은 어떤 색으로 부풀어 오르나요? 빨간색으로 부풀어 오르죠. 근데 백색 피부 명예증은 말 그대로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흔치 않고요. 아토피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백색 피부 명예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의 20%에서 30% 정도가 피부 명예증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서 백색 피부 명예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피부 명예증의 주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부풀어 오르고 심해지면은 가렵거나 따갑습니다. 따갑다는 표현하는 분들 많은데 따가운 거는 가려운 게 더 심해진 거예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피부 감각을 자극하는 증상이 가렵거나 따가운 겁니다. 보통은 낮보다 밤에 심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슬슬슬 근질근질하기 시작해서 자려고 보니까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많고요. 추울 때보다는 더울 때 보통 심해져요. 당연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간혹 추울 때도 심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더 치료 난이도가 높아요. 특징이 만성화되면은 보통 두드러기의 만성화의 기준은 6주 정도 되면은 만성 두드러기라고 분류를 하는데 묘기증의 경우는 그 이상 되면 이제 만성이 되죠. 근데 한 3년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완전한 만성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3년 이상이 되면은 밤낮 없이 좀 가려워지고 낮에도 많이 가렵고 밤하고 낮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거 뭘 해도 가려워요. 원래 급성기 때는 뭔가 안 좋은 걸 먹으면 특히 가려워지는데 만성화되면은 뭘 먹어도 가려워집니다. 하루 중에 어떤 때 제일 가려우세요? 라고 환자분들께 여쭤보면은 밤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났을 때 가려워요. 그때 수건으로 온몸을 닦으면 온몸에 빨간색으로 자국이 생기고 정신없이 긁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 명예증은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인구의 4%에서 5% 정도가 피부 명예증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흔한 병이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흔한 병이죠. 하지만 증상성 피부 명예증,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은 그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주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피부묘기증의 경과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개월 정도 가렵다가 저절로 낫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부터 묘기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좀 더 보세요. 물론 뭐 치료를 받으시면은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몇 개월 정도 관찰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정도 지났는데 잘 안 낫는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년, 2년 이상 지속되면은 거의 만성화된다고 봐도 됩니다. 저절로 낫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긁으면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흔하진 않은데 아토피나 다른 두드러기로 발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반대로 아토피였다가 아토피가 좋아지고 나서 피부묘기증이 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 어떤 알레르기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지금까지 피부묘기증의 증상과 경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묘기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